가끔 이런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너 이거 좋아하잖아. 너는 이거지. 넌 빨간색이잖아. 이렇게 선택도 안 해본 아이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상태로 자라게 되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럼 저 아이는 어떨까에 대한 그런 지도 자체가 거의 비어버리는 거예요. 공백이 생기겠죠. 아이들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짚어주지 않는다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그 감정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있고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우리 어린이들 만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하고 유난히 잘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 밝고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그래서 자기 표현에 조금 더 편안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도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어떤 아이들은 거칠게 되게 공격적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나의 불편함과 부당함을 주장을 하는데 그 표현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주변 아이들한테 불편함을 주죠. 또 반대로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를 조율해가면서 적절하게 맞춰가는 조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래 하면서 맞장구도 칠 줄 알고 고개도 끄덕이면서 뭔가 공감의 표현을 할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포용력 있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태도 더하기 내가 내 이야기를 할 때 부드러운 표현을 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랑 우리 이거 같이 해볼까 하는 거는 벌써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차이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유연하죠. 저 친구가 나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내가 싫을 때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 적당한 남과 나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를 둘 줄 아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아이를 위한 것이고 여럿을 위한 그런 관계 맺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건 안 되죠. 허용이 가능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사이에서도 항상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랑 같이 자라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친구들에게 지켜야 되는 어떤 선 같은 걸 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양육 과정에서 아이에게 모델링이 된 거잖아요. 쭉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단호할 때는 굉장히 단호해요. 그러니까 예의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누군가에 상처를 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에 대한 말이 분명합니다. 부모라는 그 1차적인 사회의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 또 다른 조금 더 분명하고 큰 모델이 여기 부모에게서 있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도 알고 안 되는 행동에서는 안 된다라고 아이에게 지지나 공감이나 격려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그걸 아끼지 않고, 엄마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엄마도 진짜 마음이 안 좋았어, 엄마도 충분히 이해해,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 뒤가 사실은 진짜 중요하죠. 비슷한 상황은 또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대한 지도를 같이 연결해서 가는 거죠. 훈육의 원칙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혹시나 나에게 원칙이 있나? 없나? 이걸 먼저 돌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칙이 없다면 당연히 혼란이 오겠죠. 왜냐면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래 버리니까.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몇 가지 원칙을 뒀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건 해라. 근데 두 번째 원칙, 예의를 지키는 것은 1번 원칙보다 중요하다. 세 번째, 공공장소나 공중도덕을 지켜야 하는 곳에서는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다. 저한테는 그 원칙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행동할 때 이 원칙에 맞게 훈육을 했었죠. 이런 그 원칙을 세워주시는 게 좋고, 바로 이 원칙을 잡아주시면 아이가 학교에 와서도 혼란스럽지 않죠. 학교에서는 안 되는 거 천지거든요. 왜? 학교에서는 따라야 되는 더 큰 규칙이 있거든요. 여럿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규칙을 아이들이 내면화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여럿이 함께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사실 부모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담임교사에게 정말 많이 물어보셔야 되고, 담임교사와 정말 협력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물어보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내가 놓치는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담임교사에게 우리 아이의 현재 시점, 그게 어느 정도
좋은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이의 발달 단계, 그 연령에 맞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학년 아이들은요 선악의 기준이 상당히 단순해요. 착한 아이면 좋은 아이거든요. 학교에서도 규칙을 잘 준수하고 선생님 말을 잘 따르는 수능적인 아이들은 괜찮은 아이, 착한 아이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관계라는 것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말하자면 씨앗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이제 고학년의 경우에는 그렇게 단순치 않아요. 4, 5학년만 가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오늘 친구가 진짜 날씨랑 하나도 안 맞는 옷을 입고 왔지만 가서 대놓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따진다기보다는 혼자 생각하죠. 이거 지금 내가 말을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정도의 고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선한 거짓말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즉 무슨 말이냐면, 고학년 시기에 이렇게 주변 사람을 신경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지도는 공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지, 우리가 불편한 걸 뻔히 알지만 나보다 배려가 필요한 사람, 교통약자들을 또는 뭐 노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양보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왜 그래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이 나눠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상 속에서의 그런 예를 찾아가지고 평소에 아이가 겪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 이게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지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고학년은 그런 식의 지도가 돼줘야 돼요. 일단은 유치원, 초등 저학년 정도에서는 선택하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가끔 이런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너 이거 좋아하잖아. 아이가 의사를 표시하기도 전에 너는 이거지, 넌 빨간색이잖아, 이렇게. 근데 아이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기 감정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자라게 되죠. 그런 거 말고 한 걸음만 떨어져서 봐줘도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선택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정도가 이제 저학년 정도라면, 중학년 정도에서 이유를 붙여주고 이유를 설명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거를 말하기, 글쓰기, 논술 이렇게 3개로 같이 묶어서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학생들 논술을 가르치다 보면 잘 못 써요. 그러면 글로 쓰지 말고 한번 말로 해볼까?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해 볼래? 하는데 이 설명을 또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걸 또 짚어보면 어디에 또 문제가 있냐? 해본 적이 없어요. 이유를 설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택도 안 해본 아이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상태로 자라게 되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럼 저 아이는 어떨까에 대한 그런 지도 자체가 거의 비어버리는 거예요. 공백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보게 하는, 어렵게 말하면 훈련이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배우고 성장합니다. 아니요, 싫어요, 몰라요, 헐, 뭐 이런 거 말고 이유도 들어볼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고학년에서는 친구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5학년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로 그렇게 보거든요.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만드는 교육과정에서조차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런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행동에 대한 예측, 그 마음에 대한 예측은 공감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 아이는 어떨까, 이걸 짐작해 보게 해주셔야 돼요. 사회, 과학, 국어 다 좋죠. 다 중요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는 여럿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아프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하게 하는 식의 그런 내 행동에 책임지는 지도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적절한 감정 표현의 지도이고,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특히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건, 가장 안타까운 게 감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전에 학교에서 아이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야 너 그거 봤냐? 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헐, 저 옆에 있는 애가 또 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 3마디 하고 끝나요. 근데 그 안에서 주고받을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딱 한 글자로 생략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당혹스럽다, 또는 와 정말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말이 생략되고 한마디로 끝나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다 생략을 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뜻을 이해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얘기가 달라요. 아이들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짚어주지 않는다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그 감정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코로나를 특히나 겪고 넘어온 아이들이라 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의도적으로 그냥 짚어주셔야 돼요.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걸까? 잘 모르겠으면 감정카드 같은 거 이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조금 의도적으로라도 감정을 이렇게 짚어주시는 식의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항상 즐거운 상황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요즘의 아이들한테는 불편한 상황이 훨씬 많을 거예요. 집에서는 편안하고 나의 모든 것에 맞춰져 있다면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나 40분 공부하기 싫어도 40분 앉아 있어야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밥 먹어야 돼.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집에서는 나 엄마 배고파 하면 뭘 주겠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학교가 주는 이 불편함을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소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거절의 표현, 하나는 수용의 표현. 그러니까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 하나는 거부하는 거죠. 그럼 거부하는 표현을 가르칠 때는 죄책감을 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착하고 순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친구가 하자고 하는 걸 거부하는 것이 이게 내가 과연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거를 지키는 건 잘하는 거거든요. 그건 옳은 것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랑 연결이 돼버리면 앞으로도 이 아이는 계속 거부를 못 하겠죠. 그래서 거절의 표현을 가르쳐 주실 필요도 있고, 그 다음 내가 남을 수용할 때 이 수용에서는 그 사람이 싫은 것 조차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저 아이가 원치 않는데도 계속 놀고 싶어 해요. 계속 연락을 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을 거절할 때는 죄책감을 갖지 않게, 네가 네 거를 지키는 것은 좋은 거다, 그거는 옳은 거다라고 죄책감을 갖지 않게 지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 수용할 때는 그 친구는 너를 원치 않을 수도 있어. 엄마한테 너는 너무 소중한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네 맘 같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짚어주셔야죠.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저 친구가 나를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표현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지? 그 사례를 주시고,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엄마는 이렇게 하고 싶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정말 많이 돌려주시고 반복해서 표현이 부족한 아이들은 연습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것도 그냥 하면은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먹혀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조금 단계를 나눠서 객관적으로 상황이나 사실을 설명하는 말하기, 내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원하는 것 말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표현이 부족한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례에서의 역할극, 이야기 나누기 같은 게 필요하고, 반대로 너무 센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읽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넌 아직 어리니까 잘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친구들이랑 관계를 맺고 이 학급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한테 너무 중요한 거야. 네가 여기서 조금 더 지나쳐서 친구의 선,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일종의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너한테는 이게 재밌는 장난이고 너한테는 재밌는 농담일 수 있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러면 너는 이미 그 친구한테는 장난을 넘어서게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을 계속 짚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보고 염려가 되실 정도면 그런 이야기를 조금 솔직하게 담임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담임교사하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뜻하지 않게 뭐 학폭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이들한테 오해를 살 수도 있죠. 이 아이의 실제 그런 것과 다르게 부모님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담임교사랑 꼭 이야기를 진짜 깊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 이러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아이랑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하는 게 나쁘지 않다를 먼저 짚어주세요. 제가 전에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학폭의 피해자가 됐는데 그렇게 학폭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같이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A라는 학생이 B 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땐 너도 오케이 했잖아. 너도 좋다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내가 언제, 나는 좋다고 한 적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너 좋다고 했어. 너 그때 아무 말 않고 웃었거든. 너도 고개를 끄덕였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억울한 거죠. 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근데 이 사례를 제가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분명하게 표시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의사를 못 읽어요. 이게 상대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그 아이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해서 어쩌고 이게 될까요? 즉, 내 생각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굳이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그냥 작정하고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끝까지 말하기예요. 끝까지. 교실에서 제가 시도를 할 때는 문장으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어쩌고. 이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했어. 요까지 가야 이게 문장이야. 근데 친구한테 말을 할 때도 나는 원치 않아까지 해야 되는 거죠. 난 이렇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끝까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버무리면 안 돼요. 모호해도 안 되고 전혀 뜻밖의 그 반응을 상대방은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버무리는 이런 식의 표현들은 좋지 않아요. 특히나 상대 아이가 혹시라도 정말 짓궂고 못되게 구는 아이라면 이 아이는 너무 만만하고 재밌죠. 무시하기 좋고 만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작정하고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끝까지 분명하게 말한다. 끝을 흐리지 않는다. 얼버무리거나 더듬면서 이런 식의 말 하지 않도록. 그리고 문장은 짧게. 나는 뭐뭐 했어. 나는 뭐 하고 싶어. 나는 뭐 할 거야. 나는 하기 싫어. 이런 표현을 연습해야 돼요. 그게 연습이 많이 돼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많이 연습하면 많이 연습할수록 어느 순간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셨다가 아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꼭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기준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신체적이나 경제적인 뭔가 피해를 입었다면 사실 단호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인 피해도 있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던가 또는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한다던가 뭐 뒷담화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거는 내가 세워둔 일종의 나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가 아이에게도 괜찮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가는 그건 너를 위해서 옳은 거야. 이렇게 해서 개입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는 조금 지켜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집에 와서 막 이야기를 하길래 부모님 바로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내가 바로 전화할 거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분명히 엄마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이렇게 한 발 뒤로 빼는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니 나는 뭐 그냥 엄마한테 그렇다고 얘기한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는 아이들 사이에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벼운 부딪힘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갈등 상황을 부모가 매번 나서서 24시간을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원칙이 아닌 제가 이야기 드린 나서줘야 되는 개입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연습하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부분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기회를 빌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시고 다시 지도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담임교사랑 또 이야기 나누시고 하셔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뭔가 제스처를 취했다면 그 자체로 격려받아야죠. 그거 한 게 어디예요. 초등학생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말이라도 조금이라도 싫다는 거부감의 의사를 밝힌 곳 선을 너무 확실하게 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아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런 거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지켜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매 순간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 보고 있을 때도 아이 화장실 가서 무슨 일 하는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함께 할 수 없다면 결국에 그 상황을 부닥뜨리고 마주치는 건 아이의 몫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는 궁극적으로는 키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 속에서 커나가는 것을 아이가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시간이 걸립니다. 교육은 길어요. 효과를 보기가 아주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고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아이한테 심어주세요. 그래서 부모가 되게 든든하게 지지하고 나를 응원하고 있음을 안다면 아마 학교에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좀 더 당당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갈등을 매 순간 매번 나쁜 걸로만 보지 마시고 부모님들께 많이 말씀드려요. 갈등 속에서도 잘하는 게 아이들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잘하고 있다. 시간은 걸리지만 분명히 이 연습은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